안녕하세요. 건강 클라라. 송현의 의학정보. 오늘은 어떻게 하면 좋은 의사, 주치의를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선생님을 선택할 수 있을까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글라라입니다. 제 경력은 길지는 않지만 우선은 가정의학과 트레이닝을 마치고 펠로우를 마치고 지금은 병원에서 환자들을 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 교수님 소개해 주실까요? 예. 저는 사실은 심장 수술하는 심장외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서울대를 나왔고 아산병원하고 서울 성모병원에서 여태까지 약 한 4,000명 정도를 심장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주 우리 그 이야기가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글라라 선생님은 전문의를 따고 지금 한 7년 정도 됐으니까 가장 최신 정보를 많이 알고 있고, 또 과가 가정의학과니까 여러 가지 굉장히 제너럴한 케어, 일반적인 환자 관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고, 저는 경력은 많지만 어떻게 보면 한쪽 분야에만 계속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의사에서 한쪽 분야의 전문가는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하면 환자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으니까 둘이서 서로 보완이 되면서 이야기를 아주 쉽게 설명을 잘해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좋은 의사를 선택하는 방법이니까 이글라라 선생님이, 제가 인생 의사 선배이니까 저한테 여러 가지를 질문하시면 제가 생각하는 의사들이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를 선택하면 좋은 의사를 선택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주제를 준비하면서 그 환자분들이 의사 선생님 선택할 때 어떤 점을 고민하고 또 걱정을 할지 환자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몸이 아프면 의사 선생님 선택하게 될 텐데 한 번쯤 누구에게 찾아갈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환자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의사와 또 의사들이 보는 좋은 의사와는 차이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소영 교수님께서 그 일반적인 질환을 보는 의사 선생님, 그리고 또 심장 수술이나 특별한 질환을 수술하는 의사 선생님을 고를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제 생각에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내과적 질환, 만성 질환, 내과적 질환, 이런 질환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의사가 제일 좋으냐 하면 쉽게 연락을 하거나 병원을 찾아가서 자꾸 궁금한 거를 물어볼 수 있는 의사가 정말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랬을 때 그 주치의는, 그런 주치의는 이상한 거를 빨리 잘 발견을 해서 어떤 전문가한테 잘 그러니까 잘 보내줘서 그 질병에 대해서 진료를 잘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정한 의미의 주치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집에서 거리도 가깝고 수시로 낮 시간에는 병원에 전화해서 자기의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이럴 수 있는 의사가 정말로 좋은 의사고요. 반면에 진짜로 심각한 병이 있다, 예를 들어 심장병이 있다 그러면, 심장병이 있으면 심장 수술을 해야 될 텐데 심장 수술을 할 때는 좋은 의사는 누구냐 하면 한마디로 하면 수술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수술을 잘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내과적인 만성 질환을 치료하고 우리가 혈압이나 이런 간단한 거를 컨트롤하는 질병일 때와 아주 전문가적인 진료를 받아야 될 때는 그 주치의가 좋은 의사라 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저는 가정의학과 의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환자분들이 여러 가지 질환이나 증상에 대해서 자주 찾아볼 수 있는 의사가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주치의를 갖는 게 좋은데, 소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성 질환은 자주 찾아가서 상의할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아는 지인분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의사랑 친해져라. 그래야지만 수시로 자주 연락을 할 수 있으니까. 네, 네. 환자는 항상 바뀌니까요. 그럼요. 네. 그러면 제가 다음 질문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실력 있는 의사가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그런 실력을 대변해 주는 게 어떤 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큰 병원에 있는 의사 선생님이 똑똑하고 실력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학병원에 실제로 많이 몰리는데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저도 물론 대학병원 큰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큰 병원하고 의사의 실력하고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관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보다는 내가 예를 들어 수술을 받거나 어떤 특정한 아주 전문가적 그 진료가 필요한 의사한테 진료를 받을 때에는 그 사람이 실력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경험과 학식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경험과 학식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대학병원에 있건 개인 병원에 있건 규모가 작은 병원에 있건 큰 병원에 있건 큰 차이는 없으니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대학병원에 계신 교수님들이 훌륭하신 거는 맞지만 그렇다고 개인 병원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 실력이 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훌륭하시고 또 실력이 있는 분들이 많이 또 개업을 해서 본인의 클리닉을 갖고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 경험이나 그런 경험치 이런 거는 어느 정도가 되어야지 조금 안정화됐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이제 수술 같은 걸 예를 들면 수술은 사실 난이도에 따라서 그 경험 축적할 수 있는 그 실력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제일 간단하다고 이야기하는 맹장염, 충수돌기염에 대한 수술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그 수술이 난이도가 높지가 않기 때문에 비교적 뭐 예를 들어 몇십 건만 해도 손에 잘 익어서 수술을 잘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얘기할 때는 보통 수술을 한다, 수술을 웬만큼 한다, 수술을 잘한다 정도의 얘기가 되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적어도 한 1,000명 정도의 수술의 경험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1000케이스 정도? 1,000케이스 정도.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단일 질환, 예를 들어 뭐 저 같으면 관상동맥 우회술이라는 뭐 특수한 어떤 질환에 대한 수술을 만약에 한다 했을 때는 적어도 200명 정도는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시간으로 환산하면 그렇습니다. 이제 보통 큰 수술일 경우에 한 6시간 정도 걸린다고 보면 하루에 한 분 정도의 수술을 한다고 보면 단일 수술로 얘기하면 한 200분 정도의 수술을 해야 되니까 1,000명 정도를 수술을 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한 5년 정도가 되는 경험을 갖고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적인 진료 수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수님은 수술하는 분이기 때문에 수술에 대해서 먼저 조금 생각을 해보면 환자분들이 어느 분한테 수술을 받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을 때 그 수술을 집도하는 교수님의 나이가 많으면 그만큼 많이 해본 경험이 있으실 테고 또 너무 젊으면 많이 해보지 않아서 조금 불안해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텐데요. 젊은 의사들은 많이 못 해봤을 텐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뭐 확실히 맞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최근에는 모든 병원이 이제 그 특수한 특수 수술이라든지 아주 굉장히 전문가적 진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그 펠로우 전임이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의를 따고 나서 한 1년 내지 2년, 길게는 한 3년 정도를 다시 한번 그 전문 진료에 대한 수업을 다시 한번 갖게 되는 거죠. 젊은 의사들이. 그리고 만약에 실제로도 젊은 의사가 되고 나서 펠로우가 되고 나서도 그게 마치고 나면 주니어 스텝이라고 그러는데 주니어 스텝 때는 한 1년, 2년 정도는 나이 있는 경험 있는 시니어 선생들하고 수술을 같이 함으로써 환자가 안전하게 수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웬만한 병원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병원과 나쁜 병원의 차이는 그런 시스템을 얼마만큼 잘 갖추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병원의 기준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젊은 의사가 있을 때는 처음에 이제 젊은 의사를 이제 키우는 방법이 차근차근 나이 든 사람이 이제 조금 차근차근 쉬운 수술부터 어려운 수술까지 환자의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병원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좀 경험이 많은 교수님들이 옆에서 같이 도와주고 조언을 해주는 그런 백업 시스템이 되어야지만
젊은 의사 선생님들도 좋은 그런 맞습니다. 아웃컴을 만들 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젊은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안전하게 수술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 때는 그 선생이 잘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선생님 앞에서 이제 그 제일 조수를 보통 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네. 제가 제일 조수를 해준다는 얘기는 제 경험으로 수술을 하는 거랑 사실은 똑같죠. 그 선생님이 수술하더라도. 그래서 완전히 독립을 할 수 있을 때 또 어떤 때는 독립하고 나서도 수술장 근처에서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선생님 수술하는데 혹시 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나를 항상 이야기하라고 그러고 네, 네. 항상 그거를 강조합니다. 젊은 선생님들은 혹시라도 질문이나 위에 다른 선생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요청을 이야기하라. 해야죠. 그렇죠. 네. 그래야지 환자가 이제 안전하게 실제로 해결이 되니까요. 젊은 또 교수님들이 수술을 또 적극적으로 잘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그럼요. 같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생각하면 너무 젊으신 의사 선생님은 조금 뭔가 걱정스럽고 또 이제 정년 퇴임을 앞둔 교수님들은 또 나이가 많아서 최신 지경을 잘 모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서 또 제가 이렇게 주변에 어떤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는지 한번 물어봤더니 40대에서 50대가 제일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똑똑하게 생각을 해서 그런 의사분들을 찾아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 나이대가 가장 좋은가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나이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병원의 시스템이 좋으면 그런 거를 다 극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최근에는 나이하고 사실 뭐 수술 잘하고 못하고 하는 관계도 없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젊은 선생을 어떻게 보면 그 주변 사람들이 백업을 잘 해주냐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으면 네. 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나이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선 나이하고 관계가 없는 걸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의사 선생님의 경력을 저희가 이렇게 알아보다 보면은 논문을 굉장히 많이 쓰고 연구 이력이 화려한 그런 선생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아 공부를 정말 많이 하시는구나 약간 이렇게 하면서 신뢰를 가질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사실은 의사가 공부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해서 의사의 공부는 보통은 이런 책으로도 이루어지지만 대부분은 자기가 이제 전문의를 다 따고 나면 주로 주변 사람들이 쓰는 논문을 읽으면서 새로운 걸 배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쓴 논문을 열심히 읽어야 되고 또 학회 같은 데 참석을 하면 또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라든지 최신 트렌드를 배울 수가 있어서 굉장히 그게 이제 도움이 되고 그런 걸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항상 환자를 새로운 더 좋은 방법으로 수술을 하거나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 한 가지 논문을 쓰는 거하고 진료를 잘하는 거하고는 별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떤 경우에는 너무 논문을 쓰는 거에 대해서 집중을 하다 많이 보면 치중하면 너무 치중을 하다 보면 가끔가다 환자한테는 불필요한 검사라든지 또 어떤 경우에는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 이제 양쪽 A군하고 B군 뭐 치료 방법이 다른 두 군을 비교한다 했을 때 서로 다른 그룹의 치료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논문을 또 너무 열심히 쓰거나 잘 쓰는 경우에 환자를 보는 데 있어서는 진료를 잘하는 데 있어서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를 항상 염두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의사가 공부를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 대학병원에서 논문을 많이 쓰는 교수님들은 자기의 그런 연구 성취를 위해서 논문을 많이 쓰는 것 같고 진료하고는 조금 다른 게 또 대학병원에 벗어나면은 또 연구를 많이 하는 그런 환경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그런 숫자라든지 연구 경력으로 판단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논문을 쓰는 것 자체가 논문을 쓰려다 보면 그 최신 지견이라든가 다른 사람의 논문이라든가 다른 사람의 발표라든가 이런 걸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논문을 어느 정도 그래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논문을 쓰는 사람들이 공부를 한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그 환자분들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대학병원이 또 대형병원이 다 서울에 몰려 있어서 지방에 살고 계신 분들은 내가 큰 병이 있으면 무조건 서울에 올라와서 진료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방하고 음. 서울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병에 따라서는 그 개개인의 그 쌓은 경험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적으로 얘기하면 예를 들어 소아심장 수술이다 그러면 소아심장 수술의 경험치라는 거는 예를 들어 큰 병원에서 소아심장 수술을 많이 하는 병원하고 아닌 병원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근데 아까 지방하고 서울이냐라기보다는 경험치가 어느 정도 됐고 진료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희 나라가 아주 넓은 나라는 아니다 보니까 서울에서 트레이닝을 받고 또 실력이 좋은 의사 선생님들도 지방에 가서 개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지방하고 서울하고 큰 차이는 없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본 게 여러 가지 많은 의대가 저희 나라에 있는데 서울의대가 단연 1등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들의 학력을 보고 서울의대 나온 그 의사 선생님만 꼭 집어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 저는 교수님도 이거 서울대 나오셨죠? 예, 저도 서울대 나왔지만 그거는 저는 또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는 잘 아시다시피 의대를 나온 사람들의 그 한마디로 하면 들어갈 때의 성적이 굉장히 편차가 없을 정도로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그냥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디를 나왔냐보다는 어떤 시스템에서 어떤 스승하고 같이 이 사람이 수련을 받아서 경험치를 쌓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혹시 공부하고만 딱 얘기를 해서 서울대가 좋냐 안 좋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사실은 그 공부를 안 해 서울대보다 더 중요한 게 인성이 중요한데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너무나 공부를 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좀 얌체인 경우가 많아요. 얌체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사실 얌체가 많다는 얘기는 그 얌체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파하지 않는 의사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뭐 어떻게 보면 진정하게 좋은 의사라고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학교하고는 사실 굉장히 별개인 이야기라는 생각이 요즘에는 듭니다. 그렇게 공감하지 못하는 의사는 조금 적은 것 같은데 의사가 되고 전문의가 되려면 보통 1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갈 때 대학 성적보다는 이 사람이 정말 나중에 전문의가 되고 환자를 볼 때 어느 정도 다듬어졌는지 어떤 많은 경험을 했는지 그게 더 많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는 의사의 평판과 관계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여자 의사들도 정말 많아졌어요. 그렇죠. 네, 제 주변에 동기들도 여자가 네. 많은데 아무래도 큰 병을 맡기거나 아니면 수술을 할 때는 남자 의사 선생님이 더 실력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요새는 정말로 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뭐 요새는 의대에 들어오는 분들의 그 남녀의 비가 거의 1대1입니다. 그러니까 50%대 50%니까 거기가 차이가 없는 것 같고 제 생각에 남녀의 차이보다는 오히려 환자분들이 어떤 경우에는 남자 선생님을 선호하고 여자 선생님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질병에 따라 좀 다른 건데 예를 들어 비뇨기과 질환은 뭐 남자 선생님이 아무래도 좀뭐 환자 입장에서는 편하겠죠. 혹은 뭐 유방 수술을 한다거나 자궁 수술을 한다거나 그러면 또 그거는 여자 선생님들이 또 상대적으로 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뭐 남자 여자의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그리고 여자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도 더 잘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그런 손재주가 좋다 그러죠. 네네, 꼼꼼하고 예, 예. 오히려 환자에 대해서 공감도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식은 조금씩 변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그 유명한 의사 선생님들이 있어요. 블로그에서 그 환자들이 굉장히 많고 또 카페에서 유명한 그런 의사 선생님들이 있는데 이런 선생님도 어떻게 이렇게 유명한 걸까요? 뭐 요것도 제 생각에 유명한 것과 그런 카페나 뭐 인터넷에서 유명한 것과 진정한 의사가 좋은 의사냐 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의사들은 동료 의사들이 신뢰하는 의사가 제 생각에는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동료 의사들이 저 사람은 예를 들면 수술하고 못하고 이런 그런 거를 다 알죠. 잘 아니까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한데
오히려 반대로 인터넷이나 뭐 이런 카페나 이런데 유명하신 분들은 그런 거보다는 자기의 어떤 다른 목적에 의해서 그런 그 유명세를 타고자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꼭 그것도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또 어떤 경우는 또 인터넷이나 이런 블로그나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한 설명과 치료를 좀 잘해주고 설명해주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어서 또 유명해진 거라면 또 다른 얘기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런 카페나 이런 데서 블로그나 이런 데서 유명한 의사하고 진정하게 훌륭한 의사하고는 뭐 완벽하게 비례 관계는 아니고 네. 전적으로 개인적인 취향이라고 생각하시면 저도 될 것 그런 같아요. 건 좀 다르다고 느끼는데 예. 아무래도 그런 카페나 블로그에서 유명한 선생님들은 그만큼 환자 수가 많고 경험이 많은 그렇죠. 그런 경력이 있는 선생님들인 것 같고 또 동료들 사이에서 이렇게 신뢰가 가고 인기가 있는 그런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그 실력에 조금 더 그 치중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교수님도 그 TV에 많이 나오셨는데 예. 명의나 생로병사의 비밀 이렇게 정말 몇 안 되는 의사 선생님들만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에 나오게 되면 굉장히 그 병원에 환자들이 갑자기 많이 쏠리는 것 그렇죠. 같아요. 예. 네. 근데 뭐 저도 명의를 나왔어요. 나오긴 음. 나왔는데 음. 이제 그 방송국에서 혹시 섭외가 들어와서 그 하는 경우에는 그 대부분 이제 방송국에서 섭외를 할 때 그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서치를 전부 합니다. 서치를 해서 본인들이 생각할 때 이분이 굉장히 그쪽 분야에 굉장히 전문가다라고 생각이 되는 분들을 특히 이제 그 무슨 KBS, MBC 이런 그 중요한 대중 매체에서는 그런 분들을 섭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지만 그것도 또 완벽하게 뭐 일치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의사 선생님들이 화려한 경력, 뭐 과장님이라든지 병원장님 이런 분들이 있으면 왠지 도와주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고 경력이 있는 거라고 또 생각을 할 텐데요. 예. 직접 해보셨으니까 좀 예. 어떠신가요? 근데 그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과장이 이제 그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은 대부분 과장을 겪는 경우도 많고 어느 병원은 또 1과장, 2과장, 3과장 그래서 전부 다 다 다 과장인 경우도 네. 많고 그런 거라서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히려 큰 병원이냐 작은 병원이냐에 따라서 보직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진료보원장이나 병원장 이런 게 큰 병원이나 작은 병원이냐에 따라서 조금 그거는 얘기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좀 규모가 작은 병원에서는 병원장이라 하면 그 병원을 책임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환자에 대한 애정이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큰 작은 병원에서는 병원장이라든지 이런 진료보원장 이런 보직을 맡으면 그 사람이 중심이 돼서 환자를 잘 낫게 만드는 시스템을 갖추려고 노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더 좋고 오히려 대형 병원에서 저도 대형 병원에서 진료보원장이지만 진료보원장이나 무슨 병원장 이런 걸 하면 회의나 이런 게 굉장히 너무 많아요. 바쁘시죠. 바빠요. 딴 거 신경을 써야 될 게 많고 어떤 경우는 뭐 직원들 숫자도 5천 명도 막 넘고 네. 이러니까 굉장히 많아서 그런 분들을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네. 뭐 제 너무 생각엔 바쁘셔서. 대부분 네. 이제 알아서 진료 양을 보통 좀 줄입니다. 줄이죠. 예, 줄여야지만 네. 환자한테 네. 해가 안 가니까 그래서 좀 작은 병원하고 큰 병원하고 좀 차이는 있는 것 그런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예. 그리고 환자분들이 나의 병이나 몸을 맡기고 의사 선생님을 대하는 거기 때문에 말 한마디에도 굉장히 감동받고 또 서운해하고 이러기가 쉬운데요. 의사 선생님의 진료 방식, 뭐 습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 그 대학병원이나 아니면은 유명한 병원에 가 보면 굉장히 유명해서 왔는데 화를 버럭 내는 예. 그런 의사 선생님들이 예, 있어요. 있죠. 이 선생님들 계속 찾아가야 그래서 될까요? 실력이 있는지 궁금하죠. 네, 유명하다고 예. 소문이 났는데.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이게 화를 환자분한테 낼 때하고 조금 좀 다른 얘기인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를 잘 내는 의사 선생님은 일단 그 좋은 의사, 그다음 진료를 잘 보는 의사 순위에서 웬만큼 보는 의사는 될 수가 있을지 몰라도 아주 잘 보는
명의는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그 아주 환자를 잘 보는 선생들은 예측을 합니다. 자기가 이거 보통 화를 내는 거는 자기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니까 예를 들어 수술 같으면 다음번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를 예상을 하면 그 앞에 뭐 진료를 수술을 도와주는 어시스트나 무슨 간호사한테 왜 화를 내겠어요? 절대 화를 안 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술을 잘하는 사람들은 보통 화를 내면서 수술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 외래를 볼 때도 환자한테 화를 내기보다는 잘 설득을 해서 환자가 따를 수 있게 하지 보통 화를 잘 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화를 내는 의사는 뭐 좀 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화를 내는 의사는 한 부분만 집중해서 좋아하는 사람이라 생각하는데 수술을 하는 건 너무 좋아요. 근데 환자와 얘기하거나 외래 진료를 보는 거는 나는 조금 뒷전이거나 관심이 없는 경우에 좀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네요. 연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내가 환자의 회진을 도는 거는 약간 조금 뒷전이다. 그러면 싫고 막 네, 그렇죠. 그러면 화를 낼 수 그런, 있다고 맞아요. 생각해서 환자의 전반적인 상황이나 공감이 떨어지는 의사 선생님은 어떤 특정한 분야에 좋아하는 게 있을 수는 있지만 두루두루 다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계신 의사 선생님은 아닌 것 같아요. 맞네요. 그리고 같은 얘기인데 너무 불친절하고 그다음에 진료 시간을 안 지키고 기다리게 하는 의사 어떨까요? 예, 저희 요새는 병원에 그 의료기관 평가라는 걸 합니다. 거기에 의료진의 친절도 같은 거를 체크하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제 약속 시간을 잘 지키느냐, 무슨 설명을 잘 해주느냐 이런 거를 계속 체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불친절의 의미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뭐 몇 가지를 얘기를 하면 약속 시간 같은 걸 얘기를 하면 약속 시간 같은 거는 사실 좋은 의사냐 아니냐를 뭐 규정 짓는데 조금 애매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중환자실에서 열심히 환자를 보다가 외래 시간이 늦으면 그 의사가 뭐 나쁜 의사라고 네네. 볼 수는 없잖아요. 또 어떤 의사는 또 외래 진료를 보다가 막 너무 친절하게 정말 열심히 설명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뒤에 환자분이 아무리 밀리든 안 밀리든 간에 그리고 자기는 실제로 뭐 외래시를 저녁 뭐 7시, 8시까지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의사가 약속을 안 지켰다고 뭐 나쁜 의사는 절대로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좋은 의사일 수는 있죠. 하지만 설명을 잘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이런 걸로 우리가 친절한 의사냐 불친절한 의사냐 좋은 의사냐 나쁜 의사냐를 따질 때는 제가 보기에 설명을 잘 해주지 못하는 의사는 환자한테 좋은 인포메이션을 잘 주지를 않는다는 얘기니까 환자의 우리가 마지막 파이널 골인 진료를 질병을 잘 낫게 하는 데에 좋은 방법이 아니죠. 그러니까 설명을 잘 해주는 의사가 좋은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설명을 잘 해주려면 그 환자분들이 어떤 거를 궁금해하고 어떻게 설명을 했을 때 잘 이해하는지 그런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고민 없이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친절하거나 아니면 쉽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여러 번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자신의 그 레퍼토리를 가지고 있어서 초등학교 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쉽게 설명하는 게 또 의사의 하나의 기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그래서 우리도 질병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가능하면 그쵸.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수 초등학생도 저희 있게 방송을 보고 알아들을 수 어떤 있게 그렇게 그 질환의 하고자 하는 게 얘기를 이제 이해할 수 저희 있게끔 목표입니다. 예. 네, 저희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은 검사를 많이 하는 선생님이 계세요. 그러면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이 질환에 대해서 어떤 검사가 필요한지 잘 모르기 때문에 뭐 피 검사도 하고 엑스레이도 찍고 심전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검사만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검사를 뭐 일부러 많이 하는 선생님이 저는 뭐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확인하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치료 방침을 정하기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하지만 우리가 사실은 환자를 진료를 하고 잘 낫게 한다 그러는 거는 사회 경제적인 면도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좀 다른 아주 뭐 조금 그냥 히스토리 테킹이라는데 환자하고 면담만 잘 해도 알수 있는 많은 경우가 그렇죠 있죠. 많은 경우가 있기 네. 때문에 이런 거 저런 거를 다 고려해서 검사도 하는 의사가 좋은 의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병원에 들어갔을 때 환자분들이 너무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없으면 실력이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또 대기 환자가 많으면 이 선생님 되게 유명한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환자 수가 많으면 좋을까요? 요거는 이제 요것도 의사들의 개인적인 환자를 대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대기 환자가 많은데 예를 들어 수술 대기가 제가 예를 들어 한 달 뒤에 수술을 하라고 환자가 많이 밀려서 그러다 한 달 기다리다 뭐 예를 들어 내가 상태가 나빠지게 되면 그 담당 선생이 좋은 의사라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좋은 의사는 일의 배분을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러 시스템을 갖춰서 내가 수술할 환자는 내가 수술하고 또 밑에 있는 선생님들이 수술하는 게 더 좋은 경우에는 밑에 있는 선생님들한테도 넘기고 외래도 너무 환자가 많으면 적절하게 그 근처 병원이라든가 지방에 있는 병원 선생님들하고 관계를 맺어서 글로 잘 좋은 선생님들한테 리퍼한다로 전원시켜서 그쪽에서 진료를 보고 나는 뭐 몇 년에 한 번씩이라도 보고 이렇게 해서 일을 잘 배분하는 선생이 지금 보고 있는 환자들을 잘 볼 수 있는 선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술이 너무 밀릴 때는 사실은 다른 병원에 그렇게 리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고 그렇죠. 또 그 대기 시간이 한 사람한테 너무 집중해서 다음 사람이 기다리게 하는 것보다는 그 다음 사람도 좀 배려할 수 있는 게 저는 좋은 의사 선생님의 자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약을 처방을 해줄 때 똑같은 감기로 갔는데 이 의사 선생님은 약을 3알을 지어주고 또 이 의사 선생님한테 진료를 받더니 6알을 지어주더라. 그러면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떠신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외과 의사라서 약은 잘 모릅니다. 사실 이 질문은 저보다는 이글나라 선생이 더 잘할 것 같은데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네. 약을 처방할 때 가능하면은 가지수가 적게 처방을 하는데요. 약을 매 시간에 정해서 그렇게 먹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고 또 나이가 많으신 환자분들은 만성질환이 있기 때문에 원래 먹던 약의 개수도 굉장히 많아서 이렇게 많이 먹는 게 굉장히 곤혹스러울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지수는 한 번에 빨리 낫게 하는 것보다는 적당량 그리고 최소화해서 지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네. 외과 의사지만. 네네. 그리고 또 수술하는 얘기를 조금 해보면 수술하는 선생님들마다 약간 작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계획이 다 달라요. 좀 위험을 무릅쓰고 나는 여기까지 해주겠다라고 얘기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이번에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합시다라고 하는 선생님들도 있거든요. 예.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그게 제 생각에는 그때마다 상황이 조금 다르거든요. 어떤 때는 그러니까 이것도 사회 경제적인 거, 환자의 나이, 다른 질병을 갖고 있느냐 여부 이런 거에 따라서 치료 방침도 그때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좀 수술은 불안전하게 하더라도 그러니까 치료는 좀 불안전하게 하더라도 환자가 몇 년 더 잘 사는 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경우도 있고 네네. 또 어떤 젊은 사람이 한 경우에는 이 사람이 뭐 1년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한 번 해서 잘 돼서 한 2, 30년 잘 사는 게 더 중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치료의 범위라든가 치료의 어떤 수술을 선택할 것이라든지 이런 방침을 정할 때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선택하는 게 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하고 진료를 하다 보면은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검사나 치료나 그런 방침에 대해서 잘 얘기 안 해주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예, 그렇죠. 네. 왜 얘기 잘 안 해줄까요? 이것도 뭐 신뢰하고 관계된 내용이고 어떤 때는 환자들이 잘 알아듣기가 어렵고 자기 바쁘고 그러니까 이제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는 이제 그래도 많이 병원 시스템이 바뀌고 있어서 설명을 좀 잘 해주게 돼 있죠. 그리고 요새는 또 보호자들이나 환자들도 의사들한테 설명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네.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환자가 알아듣기 쉽고 그다음에 질문도 끝까지 받아서 설명을 잘해주는 게 환자의 나중에 그분이 치료를 잘 끝내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설명을 잘해주는 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는 의학적인 정보가 다 오픈이 돼 있고
어떤 의사만 알고 있는 비방은 없기 때문에 나만의 그런 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오히려 조금 믿지 않는 편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죠.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는 검사 하나라도 좀 환자의 눈높이에 맞게끔 설명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수술 시간이 이 선생님한테 했을 때는 3시간 걸린다고 하고 또 다른 선생님한테 얘기했을 때는 5시간 걸리는 선생님이 있다고 하는데 같은 수술인데 왜 그 시간이 차이가 나죠? 이것도 그때그때 다릅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어 뭐 간단하게 암 수술로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암 수술인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림파선 절제를 많이 하는 게 환자의 예후에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떤 선생은 림파선 절제를 아주 열심히 해서 시간을 좀 오래 끄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또 수술 시간이 너무 길게 되면 무슨 수혈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그 폐 합병증도 생기고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은 뭐 가급적이면 또 빠른 게 좋은 것도 또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때 상황에 맞춰서 어떤 환자인 경우에는 뭐 나이도 젊고 여러 가지 상황이 조금 더 섬세하게 뭐 꼼꼼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은 빠른 수술을 해서 합병증을 적게 해주는 게 또 환자한테 이로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다르고 그것도 환자 의사 간에 잘 합치를 봐서 환자의 사회 경제적인 것까지도 잘 고려를 해서 수술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 의사 선생님당 하루에 수술 개수가 많은 경우가 있는데 그만큼 환자한테 인기가 많고 요구도가 높은 거는 맞을 텐데요. 하루에 너무 많은 수술을 하게 되면 힘드시지 않을까 좀 걱정이 돼요. 그것도 환자 입장에서는 뭐 A라는 선생님이 잘한다는 소문이 나면 A라는 선생님한테 다 받고 싶겠지만 A라는 선생이 과로하게 되면 과부하가 걸리면 결국 환자들한테 신경 못 써주게 그렇죠. 되죠. 좋지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도 어떤 게 적절한지는 모르지만 적절한 게 하기가 좋습니다. 적절한 신경을 게 많이 써줄 수 있는 만큼. 예. 다음은 조금 넘어갈게요. 예. 비슷한 내용이라. 그리고 의외로 그 환자분들이 진료를 볼 때 의사 선생님의 표정을 잘 봐요. 그리고 너무 화면만 보고 있는 게 아닌지 내 말 잘 듣고 있나? 약간 그렇게 의심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컴퓨터 화면만 보고 환자의 얼굴도 한 번도 안 쳐다보면 굉장히 또 서운해하고 불신하게 되고 잘 못 믿고 이런 경우도 많은 것 같거든요. 예. 근데 그것도 이제 요새는 그 환자 그러니까 대화하는 테크닉하고 관계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컴퓨터만 보면서 환자를 진료를 하면 좋은 거는 아니죠. 좋은 거는 아니고 신뢰도도 많이 떨어지고 그렇지만 그거하고 정말 진료를 잘하는 실력하고는 관계는 없다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대화의 스킬하고 관계된 내용이기 때문에 환자를 보면서 이야기를 잘 할 수 있으면 오히려 더 공감도 많이 하게 되고 환자가 불편한 거라든지 이런 걸 캐치를 잘하게 되겠죠. 그리고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의 얼굴이나 모습만 보고서도 알아낼 수 있는 그럼요. 정보가 많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보고 이 사람이 지금 상태가 어떤지 변화가 되어 있는 건 뭔지 그런 거 알아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의사의 개인적인 취향이긴 할 텐데 의사 선생님이 뭐 화장이라든지 반지, 팔찌 너무 향수까지 너무 화려한 것 같아요. 이럴 때 이런 선생님 괜찮은가요? 제가 보기엔 이글라라 선생님도 화려한데 아니요, 저는 전혀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뭐 화려하고 뭐 예를 들어 뭐 치장을 하고 뭐 세련되게 옷을 입고 이런 거는 사실은 그 개인의 취향이니까 저는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근데 단 한 가지 그 무슨 향수가 너무 진하다든지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 좀 곤란할 수 상대방의 있습니다. 배려가 예. 네, 좀 게다가 또 뭐 부족한 환자 것 입장에서는 엘러지가 있는 경우도 네. 있기 때문에 같아요. 싫어할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는 술 많이 드시고 담배 많이 피시는 분 의외로 많거든요. 예, 그렇죠. 어떤 거 같으세요? 이글라라 선생님 혹시 그 저녁 식사 회진 아니 저 네. 회식 시간 네, 뭐 네. 술 먹고 이런 시간에 음. 제 별명이 뭔지 아세요? 모르죠? 네네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제 별명이 송데렐라입니다. 송데렐라. 왜? 몇 시에 가시나요? 신데렐라처럼 그러니까 집에 도착했을 때 적어도 12시에 넘지 말게 하자는 게 제 네네. 젊었을 때부터의
그 철학이었는데 네. 최근에는 이게 점점 시간이 앞당겨지더라고요. 그쵸. 예,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다음 날 음. 진료 보는데 지장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쵸. 과도한 음주는 제가 네. 보기에 의사가 하면은 안 되겠죠. 음. 담배도 뭐 비슷합니다. 일단 냄새도 싫지만 아니 담배가 여러 가지 병을 일으키는 거를 다 알고 있는데 환자들 보고는 담배를 끊으라 그러면서 본인은 담배를 피면은 그거 제가 보기에 의사가 되면 맞지 않죠. 그래서 한마디로 음주하고 술은 이건 노입니다. X입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가. 개인적인 기호긴 하겠지만 술이나 담배가 그 의사 선생님들이 꼭 많이 하는 거는 스트레스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다양한 취미 활동을 갖는 게 그렇죠.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리해보면 좋은 주치의는 이런 주치의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어떤 게 있으신가요?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 제 후배 선생님들한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환자를 가족처럼 생각해라. 그러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 가족, 우리 작은 아버지가 수술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A라는 수술 방법을 선택할지 B라는 수술 방법을 선택을 할지, 만약 수술 전이라면 A라는 검사를 할지 B라는 검사를 할지, 약을 먹게 되면 A라는 약을 줄지 B라는 약을 줄지, 제 가족이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이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어떠한 진료 방법이나 진료 방향을 설정하느냐를 생각할 수 있는 의사가 좋은 의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글라라 선생은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환자 입장에서 의사 선생님을 찾아갈 때 뭐 어떤 한 가지 면을 보고 이러면 좋겠다라고 그 선생님을 찾아가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그 가까이에 있는 의사 선생님 그리고 그 선생님이 소개해준 큰 병을 고치는 의사 선생님에 대해서 기본적인 신뢰가 있어야 좋은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많이 걱정하거나 이 선생님 저 선생님 이렇게 찾아다니는 것보다는 내가 나를 잘 아는 의사를 잘 선택을 하셔서 오랫동안 그런 환자 의사와의 관계를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물론 지금 그 오랫동안 관계를 맺는 선생님은 좋은 의사를 많이 알고 있어서 그런 의사한테 그렇죠. 잘 소개를 해주는. 네, 큰 병이 있을 때 그렇죠. 네, 할 수 있죠. 그렇게 두 가지를 제 생각에 하는 의사를 네. 찾으면 아마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다고 네.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드리고 또 좋은 의사 선생님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